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맹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시다시피 주식이라는 카테고리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분석 종목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HLB, 그리고 리비안까지 네 종목이지만 최대한 좀 빠르게 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조용하다가 지금 살짝 소폭 이제 급등하는 모습, 한 4, 5%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뭐 이유를 지금 뭐 딱히 제가 뭐 왜냐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뭐 기사를 막 그 우리 유튜버들 보면 막 해외 기사까지 막 뒤지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소식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급등은 저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자체적인 어떤 이슈인지 아니면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의 어떤 수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이슈인지 저는 약간 후자 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우리 신약 관련해 가지고 뭐 바이오 시밀러랑 뭐 췌장암 신약까지 해가지고 좀 뭔가 가시적인 어떤 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들이 지금은 현재로서 그게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프레스티지 저기 바이오 시밀러 허세티 바이오 시밀러가 제일 빠른데 그것마저도 아직은 조금은 이제 시기상조일 뿐이고 최저암 신약 관련해 가지고 좋은 소식이 나오더라도 이게 승인 여부와 관계되지 않은 뉴스일 거기 때문에 그보다는 직접적인 것이 바로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의 어떤 수주 관련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도 다른 이제 우리 스타트업 어떤 바이오 기업들 비해서 제가 좀 HLB를 요구를 했잖아요. HLB를 좀 비교를 했잖아요. 이미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는 셀트리온이랑 계약을 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급이 다르다. HLB랑은 급이 다르다. 물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HLB가 뭔가 FDA 승인을 받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절대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못 바꿀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럴 확률은 HLB가 FDA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그럴 확률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절대 FDA 그 승인이라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HAB는 자기들은 무슨 항서제약이 무슨 제가 글로벌 무슨 탑 10이라 했었고 내가 제가 과거 영상에도 올렸지만 그탑 10이라는 근거가 어디 내가 어디를 찾아봐도 탑 10은커녕 탑 20이 뭐 50위 안에도 안 들어가요. 탑 50위 안에도 무슨 근거로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FDA 승인받은 약도 없고 매출도 얼마 안 돼. 그 HLB 진양모 회장 자기 입으로 뭐 1조 매출 1조 가지고는 50위 글로벌 제약사 50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50위 중에서 50위 제일 하위가 50위잖아요. 걔 매출이 2.5조인가 3.5조인가 그래요. 1조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무슨 뭘 근거로 탑10이란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항서제약이라는 회사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듣보잡이에요. 항서제약은. 자국에 자기들이 마땅한 약이 없고 외국에서 항암약을 들여오기에는 자국민, 중국 자국민들이 맞기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그런 의료보험 체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맞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국에 그냥 싼 약, 검증 안 된 약, 예? 그러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큰다. 효과는 있지만은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든지
어쨌든 FDA에서나 뭐 EMA에서나 승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항서 제약이랑 뭐 일을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얼마든지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우리가 좀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 아닙니까? 예? 뭐 저작권도 없고 뭐, 예? 뭐 이거 뭐 그런 것도 없잖아. 특허 이것도 다 개무시 때리는 게 그 중국이라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뭐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들 간에 뭔가 그런 거 아니고서는 이거는 그냥 얼마든지 뒤에서 협잡을 할 수가 있고 장난질 칠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돈만 주면 야, 내 돈 이만큼 줄게. 대충 요 정도 협조하는 척 해줘.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해주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다가 그 상대는 뭐냐면 HLB라. HLB는 우리나라 듣보잡이에요. 듣보잡인데 주가 이 장난질로 지금 이 주식판에서는 알려졌어요. 주식판에서는 하도 이제 급등락, 이게 급등했다가 뭐 폭락했다가 막 이라 하니까 도박판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거고 또 진양호 회장이 또 그런 걸 주도하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 쪽으로는 완전 듣보잡이에요. 그냥 구명조끼인가 무슨 뭐 구명조끼인가 구명보트인가 뭐 뭘 만드는 회사라 그 회사가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하고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이게 하는데 이게 뭐가 제대로 만들어지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하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하고는 급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물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바이오 시밀러 못 받을 수 있고 최장암 신약 FDA 승인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둘이 똑같이 못 받는 거는 나중에 돼가지고 만약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못 받았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도 달라요. 여러분들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주가 장난 안 치는 게 제가 자연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소외주고 아직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그냥 소외되다 보니까 주가가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또 한 단계 그래도 그 뭐 9천원 만원대 유지하다가 또 한 단계 떴게 뚝 떨어진 이유가 또 연기가 됐잖아요. 허세템 바이오시밀러도 중간에 뭐 또 뭐 지연되는 또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게 또 반영이 돼가지고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주가 조작이라는 게 없다. 이런 종목에는 없는 거예요. 경영진 자체도 우리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데 주가 장난질을 왜 쳐요? 주가 장난질을 친다는 것은 이제 막장 회사라. 이제는 약을 진짜 개발해가지고 뭘 하기에는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이제 개판 5분 전에 이제 그냥 문 닫을 날만 놔둔 그런 회사들이나 그래 주가 조작으로 한탕 해먹고 그냥 치우자 이런 회사들이나 하는 거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다만 아직 FDA나 EMA로부터 승인된 약이 없다 보니까 이 시장의 어떤 그런 뭐 약간 관심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라는 데는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옛날 과거 셀트리온 회장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정말 바이오는 국가 차원에서 정말 이거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분야다 이거죠.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가가 이게 도움을 안 주면은 굉장히 이게 하기가 힘든 분야다. 너무나 많은 인력과 너무나 많은 비용과 너무나 오랜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게 이 바이오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 만들고 나면은 굉장한 이 국가 경쟁력이 돼. 그냥 캐시카우가 돼. 국가적으로도 이 캐시카우예요. 왜냐면 그 만든 거에 비해서 그 원료라 해야 됩니까? 그 원재료, 원가라는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나오는 그런 게 바로 바이오거든요. 이 개발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일단 개발만 하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 분야인 겁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 오늘. 어쨌든,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서도 기타, 여타 어떤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하고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자체적으로 어쨌든, 어떤 신약 개발 어떤 파트, 그리고, 실제 제조할 수 있는 파트,
HLB는 뭐 어디 이상한 쓰레기 막 그런 기업들 뭐 그런 얄궂은 그 공장 그 인수해가지고 이래야 하잖아요. 물론 그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HLB 뭐 인수한 기업들 중에 제대로 된 기업이 있냐 이거죠. 다 쓰레기 기업들만 막 중구난방식으로 그래놓고 뭐 이제 계열사 많으니까 회장이다 이러면서 이거 진짜 이거 속으로 장난치는 거 진짜. 그게 놀아나면 안 된다. 단 그냥 회사를 HLB라는 회사를 안 바라보고 그냥 도박을 한번 해보겠다 하면 그거는 아무도 안 말린다 이거죠. 하지만 회사 자체를 바라보고 투자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다. 하지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다르다. 자기들이 제대로 해서 제대로 제조 설비를 자기들 그 제조에도 자기의 어떤 특화된 기술이 있고 설비도 자기들이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새로 공장을 차리고 이게 기업을 똑바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약물 후보 물질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결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이라는 글로벌 기업이랑 계약을 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다른 우리 여타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글로벌 제약사랑 계약을 한 게 있습니까? 미래에 있을, 그러니까 미래에 뭐가 그 후보 물질이 승인이 되면 여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미리 계약을 하는 거 말고요. 물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무슨 신약 관련해 가지고 미래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이제 CDMO죠. 예, 위탁 생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기업들과 이런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허투루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다. 셀트리온이 그것을 대신 검증을 해준 거예요. 자기들 약을 만들어주는 회사를 그냥 대충 둘러보고 그냥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만들어서 셀트리온이 어디다가 수출하더라도 만약 그 약이 문제가 생기면은 셀트리온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검증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 회사가 제대로 됐다. 다른 여타 바이오 기업들하고는 다르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오늘 요 급등은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바이오로직스에서 수주 계약을 발표하지 않겠나 하는 그냥 추측입니다. 딱히 이거 말고는요 이렇게 왜냐면 5%라는 거는 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1, 2%는 그냥 시장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5% 안팎은 뭔가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근시일 내에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수주 계약 이게 제일 유력하고 두 번째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안에 그 파이프라인들 중에서 뭔가 임상 결과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USA 바이오 거기서 뭔가 그 신약 관련 혹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좋은 소식 호재성 뉴스 호재 뉴스가 아니라 호재성 뉴스가 뭔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계속해서 뭐 월요일마다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해드릴 때 좀 추가 매입을 좀 꾸준히 뭐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두세 번에 걸쳐 가지고 일단 소량 좀 매수를 했다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렇게 매수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서 다행입니다. 매수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막 이렇게 올라빼면 좀 기분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제가 죄송합니다. 대세 상승의 어떤 그 키포인트는 바로 허테텐 바이오 시밀러. 돈이 되니 안 되니 뭐 레드오션이니 뭐라 떠들어대도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돼야 된다. 이것부터 일단은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일단은 시장의 두각을 나타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삼바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요렇게 뭔가 어깨를 똑같이 나란히 할 수 없어도 어쨌든 그 바이오 시밀러 보유라는 그 측면에서 완전히 이제 새롭게 인식을 달리 할 겁니다. 당연히 이제 매출이 적든 많든 간에 어쨌든 매출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또 증권사에서도 분명히 이제 뭐 리포트 보고를 할 거예요. 이제는 분석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증권사들이 조금 이제 분석하기 시작한다. 요런 거를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뚜렷하게 아직 우리가 기사를 접하기 전까지는 소식을 알 수가 없지만 요 정도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주요 내용은 요 오늘 급등에 대한 추측적인 내용과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우리 이 회사는 다른 여타 바이오 스타트업들 후보 물질 한두 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는 급이 다르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오늘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입니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저는 사실 지금 30만원 좀 초중반 정도 노리고 있어요. 아직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렇게 주가가 보시다시피 여기 34만원 찍고 다시 이만큼 50만원 언저리까지 올랐을 때도 후회가 좀 많이 됐긴 했지만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다시 30만원 후반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아직은 저는 30만원 좀 초반대 초중반대 정도까지는 좀 조정을 받아야 최소 이제 전 저점인 34만원 여기 혹은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든지 하면은 한번 진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장기 투자입니다. 절대 단기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탑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서 이제 글로벌 탑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삼성 이 그룹 차원에서 지금 삼성전자도 굉장히 저기 AI 그쪽 관련해 가지고 HBM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조금 뒤처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기타 다른 분야에서도 아마 좀 많은 힘을 쏟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삼성 SDI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실마리를 풀어냈다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분명히 이것이 상용화 되는 데까지 자기들이 최대한 쏟고 전력을 아마 전사적으로 아마 달려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삼성 SDI가 단순하게 배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어떤 삼성이라는 이 타이틀답게 다른 데서의 어떤 매출 창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투자할 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 회사를 또 괜찮지만 이 회사의 어떤 비전, 미래 이런 것들을 일단은 우리가 이건 어디까지나 좀 감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주가가 얘네들의 어떤 자산의 어떤 가치에 비해서 고평가인가 적정 주가인가 아니면은 좀 과소된 그런 과소평가된 주가인가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따져봐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만원 초반대에서 중반대 정도 되면은 이제 과소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는 이제 초입 부분이다. 여기서 이제 아마 대외적인 여건 여러 가지 이제 왜냐면 지금 미국의 어떤 대선이 지금 앞당겨 있고 여기서도 트럼프가 되면은 조금 전기차 시장이나 좀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안 좋아지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외적인 여건이 조금 많이 작용할 거고 그리고 거시적인 어떤 경제 환경 자체가 수요를 많이 갉아먹는 그런 게 계속 아직은 그 추이가 이어질 거예요. 내년까지도 이어질 겁니다. 이게 금세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특히나 이런 대선, 미국 대선 같은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조정받을 것도 조정 안 받게 자꾸 막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이것을 단정짓기는 어렵지만은 조금 이런 수요 감소 추세가 내년까지는 이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특히나 이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런 리스크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 뭐가 누가 될 거다. 바이든이 될 거다. 트럼프가 될 거다에 베팅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는 내가 나중에 제가 앞서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FDA나 EMA 승인 여부 그때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분명은 그걸 함부로 어떤 추측을 해가지고 몰빵한다든지 거기에 베팅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알 수 없는 구간에다가 베팅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인지는 나중에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EMA 그 승인 여부가 발표될 때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것도 대선의 어떤 결과, 미국 대선의 결과를 어디에 바이든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전기차 이런 게 살아날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긴 어떤 장기 투자를 봤을 때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그냥 얘네들은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장기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걸 생각해서 투자를 해서 안 된다. 철저하게 현재 주가가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적정 주가인지를 고려해야 되고 미래의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 SDI는 분명히 피할 수 없는 어떤 전기차 시대,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터리, 거기서도 배터리에서도 전고체 배터리라는 나름 배터리 시장에서는 꿈의 배터리라고 하고 있죠.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제일 선두주자일 거예요. 하지만 좀 일본도 지금 왜냐면 얘네들도 단순하게 전고체라는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에 쓰이는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라 그냥 전고체 배터리라는 분야에서 얘네들이 지금 선두주자일 뿐이지, 이 전기차에 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는 또 사이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 맞춰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제조업에서 많이 뒤쳐져 있는 지금 일본이 과연 이것을 제대로 된 상용화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분명한 것은 삼성 SDI는 그런 역량은 됩니다. 그런 역량은 되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얼만큼 완성도 있게 만들어내느냐, 실제적인 전기차에 상용화 시킬 정도의 어떤 전고체 배터리를 얼마나 이제 기술력 있게 만들어내느냐, 요것만 되면은 나머지 생산이나 제조, 유통, 여러 가지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일본의 어떤 그런 것들과는 확연하게 다를 것이다. 또 삼성의 그런 것들이 저력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시하면서 삼성 SDI를 바라보면 되지 않겠나. 저는 삼성 SDI 저평가 초입 부분이 30만원 초중반대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번 담가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HLB입니다. 자, HLB 차트입니다. 재밌죠? 예, 재밌습니다. 이건 무조건, 주가 조작이에요. 주가 조작이고, 제가 분명히 하단, 상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단, 상단에, 밑에서는 4, 위에서는 한 6 되는 이 자리쯤에서 이 급락이 멈추고, 이 급락이 멈춘 다음에 완만한 어떤 하락을 하는데, 이 완만한 하락 중에 어느 구간에서든지 반등이 온다, 설거지다, 이때 팔아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은 폭락이 멈췄고, 이쯤에서 멈췄고, 다시 설거지를 바로 했어요. 설거지를 바로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4만원 4만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것이 6만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거의 뭐 3, 40% 정도 업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이 설거지 때, 근데 이 설거지가 저점이 4만원대인데 이게 5만원 초반대냐 중반에서 팔아야 되느냐 5만원 후반대 팔아 6만원 초반에 팔아야 되느냐 6만원 중반대 팔아야 되느냐 그거는 본인의 역할이 왜냐면 슈퍼마음이니까 이 종목은 워낙 이 12발행을 엄청나게 했어요. 12발행 사채 발행을 막 무지막지하게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마치 그냥 이 사채 발행으로 먹고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행해요. 왜냐면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못 버는데 돈은 엄청나게 써제끼거든. 그러니까 돈을 뭘 생산해서 뭘 팔아야 되는데 뭐 생산할 게 없어. 뭐 구명조끼 생산해서 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비 발행을 엄청나게 하는 게 엄청나게 싼 가격에 시비 발행을 합니다. 엄청나게 싼 가격에 시비 발행을 하고 그 돈을 조달해 가지고 이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게 시비 발행도 하고 아니면 뭐 삼자 배정 뭐 유상증자도 하고 어쨌든 유상증자도 뭐 시비 발행이든 다 그냥 유증이에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런 이제 사채업자들과 이런 애들이 지금 판치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들이 자기들 시비 발행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주식 액면가가 있는데 그 액면가에서 자기들이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재력이 되니까, 실탄이 되니까, 우리 이 사채 발행한 때 받은 이 시비 발행했던 요거를 주식으로 만약에 그대로 받겠다 하면은, 자기들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팔아먹을 때 또 살짝 장난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의주시하는 게 이런 시비 발행, 이런 리포트가 올라올 때마다 발표를 이제 공시할 때마다 보면은 전후로 호재성 뉴스가 터지면서 주가가 살짝 오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했고 설거지고 저는 이 설거지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쭉 가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다시 그리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폭락했다가 이렇게 설거지했다가 다시 떨어져서 또 내리다가 또 중간에 또 한번 또 설거지 같은 또 반등이 또 있어요. 전체적인 방향은 우하향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3년 뒤에 5년 뒤에 또 다른 작전을 펼칠 수도 있어요. 그때 되면 뭐 무슨 뭐 교모세포종이고 뭐 아니면 혈액암이나 뭐 어디 다른 뭐 췌장암이나 뭐 다른 암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또 장난질 해쳐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결코 작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최소 3년에서 5년은 해야지 지금 이 장난질을 쳤던 이게 굉장히 이 정도 걸린다. 요거 뒤에 3년에서 한 5년 뒤에는 상패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시 또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재료를 딱 깔고 또 장난질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없어요. 회사 자체가 무슨 뭐 약을 승인받고 이거를 뭐 생산하고 뭐 돈을 그냥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커가는 기업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도박판에서 이제 도박을 하는 개미들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회사가 뭘 했니 많이 중요하지 않아. 실제 뭘 만들어서 팔고 수익이 얼마나 나고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주가 조작하기를 원래 바래요. 자기들이. 그래야 이게 좀 고가창도 막 다이나믹하게 막 움직이고 막 떨어졌다가 막 올랐다가 막 이러거든. 재밌거든. 그게. 이런 것들의 판이다. 근데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그 누구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게 바로 주가 조작 종목이에요. 이런 거는 정말 고수해야 됩니다. 정말 고수해야지 해야 되고 절대 큰 돈을 못 걸어요. 큰 돈을 가지고 못 합니다. 큰 돈이라는 기준은요. 내가 가진 자산에 대비한 거예요.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억이랑 1억 5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억이랑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그 사람 자산 가치 기준에 있어 가지고 큰 돈을 베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돈을 못 만져요. 200% 300% 벌었다 하더라도 뭐 돈 100만원 100만원 해봐야 200% 하면 뭐 200만원 번 거고 200% 하면 100만원 번 거지. 300% 하면 200만원 번 거야. 그 푼돈 벌려고 우리가 주가 하는 이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자체가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건 어차피 저만의 내피셜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어쨌든 지금 나오는 이 차트는 어쨌든 제가 딱 말씀을 미리 드렸잖아요. 이 폭락하는 첫날이었나, 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어디서 멈춘다. 여기서 딱, 상단, 하단, 대충 막, 4 아래에서 4 되는 그 지점. 정확하게 4가 아니라 그냥 4점 되는 그 정도 눈대중으로 봤을 때 그쯤에서 이 폭락이 멈추고 천천히 하락을 하는데 이 천천히 하락하는 가운데 이게 폭락을 하고 천천히 하락하는 가운데 이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가 뭐 여기서 할지 저기서 할지 중요한 거는 절대 한 번은 아니에요. 여러 번 합니다. 다만 보통은 이 전 설거지 상단보다는 이후에 일어나는 이 설거지가 이 상단이 여기를 못 뛰어넘어요. 보통은 여기를 못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첫 번째 설거지 할 때 딱 털고 나와야 돼요. 미련 없이 자기가 돈을 벌었든 잃었든 간에 미련 없이 털고 나와야 돼요. 돈을 벌었으면 그래도 폭락했지만 워낙 내가 평단이 낮아갖고 그래도 얼마는 벌었네 하고 나오지. 손해를 봤으면 내가 이번에는 내가 주가 조작 도박판에 뛰어들어서 돈을 잃었네.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나와야 돼. 자꾸 미련을 두고 반등할 거야. 다시 폭등, 다시 10만 원 넘어갈 거야. 자꾸 이렇게 뭐 FDA 승인이 될 거야. 사측에서 뭐 별거 아니다. 이게 실패가 아니라 뭐 보완이다 이러면서 이런 말장난 치잖아요. 보완이 뭐라? 보완이 FDA에서는요 실패라는 말을 안 써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미 FDA에서는 절대 실패라는 단어를 절대 안 씁니다.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뭐 어떻게 돼요? 긍정적 의견, 부정적 의견. 실패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말장난인 거예요. 부정적 의견을 받았다. 그거는 실패란 얘기예요. 보완을 받았다. 그냥 실패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게다가 뭐 말장난치고 그게 HLB 같은 그냥 듣보잡 기업이고 바이오 업계에서는 주식판에서는 이제 이름을 알렸지만 워낙 이제 장난질을 많이 쳐갖고 시총이 높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빈 껍데기에 있는 회사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파트너는 뭐다? 중국 회사. 우리 지금 우리 한국 증시 역사상 중국 회사가 우리 여기 한국 증시에 들어와가지고 살아난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매번 사고만 치고 도망갔다고. 상패 당했다고. 그러니까 중국 기업은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중국 기업이다. 만약에 제대로 된 중국 기업이다. 한국 증시에 안 들어옵니다. 제대로 된 기업이면 중국 증시에 있어야지. 중국 정부가 가만 안 두겠습니까? 쓰레기 기업들이나 한국에 와가지고 증시에 상장하는 거야. 한국 증시. 돈 먹고 튀려고. 이거는 그냥 많고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냥 HLB, 제가 생각하는 항서제약이라는 회사를 바라보고 이 둘이 뭔가를 하겠다는 그 자체도 저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거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현재 HLB 투자하고 계시는 또 개미분들은 헛소리하고 있네. 이거 뭔데?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잖아. 딱 이쯤까지 딱 떨어지고 멈췄잖아요. 제 맞췄죠. 그리고 설거지 분명히 한대 했죠. 바로 설거지를 할지 뭐 며칠 있다가 또 설거지를 할지는 모르겠죠. 설거지 했잖아요. 설거지 할 때 털고 나오라 했잖아. 그냥 설거지 딱 하니까 지금 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잖아요. 거의 10,000원 가까이 빠졌잖아. 지금 내 말대로 돼도 욕을 들어먹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앞으로 향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계속 하향을 할 것이다. 쉬지 않고 하향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다시 요런 설거지 형태의 반등이 살짝 나올 것이다. 그거는 맞아요. 하지만 분명히 빨리 나오는 놈이 일단은 장땡이에요. 요행을 바라시면 그 미라클 같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저도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만원대 여기를 뚫고 다시 뭔가 장난질 칠 수도 있습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차트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그런 것들을 다 개무시 때려버리는 게 주가 조작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제가 이런 뭐라 하죠? 작전 이런 종목들을 정말 많이 봐왔고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차트에 기본적인 패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패턴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HLB의 차트는 그 패턴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이제 참고하시면서 HLB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하겠다 하시는 분은 도박하시면 되고 회사를 보고 정상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번 잘 냉정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HLB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리비안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이 이제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애플과의 어떤 이슈라든지 뭐 어떤 이제 뭔가 그 매출의 좀 최악인 어떤 매출 조건이 올해 이제 2분기로 끝이다.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차들이 다 힘을 못 쓰는 것은 뭐다? 거시적 경제, 제가 계속 거시적 경제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랬어요? 거시적 그 경제 환경의 파고를 뛰어넘는 개별 종목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뛰어넘으려면 뭐다? 진짜 어마어마한 이슈가 터져야지 그 파고를 확 뛰어넘어요. 개무시 때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상 그 거시경제 흐름을 아예 벗어날 수가 없다. 하지만 제가 전기차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은 우리가 태동기를 이제 지나서 이제 걸음마 단계에서 이 어떤 뭐라 하죠? 악재를 만나는 거예요. 글로벌 악재가 뭐냐? 경기 침체인 거예요.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뭐 수요 감소, 뭐 여러 가지들이 전쟁도 터지고 뭐 원자재 이슈 막 온갖 것들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결국에는 가게 돼 있다. 뭐 때문에? 환경, 기후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왜냐면 이 환경 기후에서 오는 그 어떤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게 환경 재난에서 오는 이거를 복구하고 매년 이걸 하는데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루 1, 2년 만에 이 환경이나 기후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전 인류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그냥 지구는 멸망이에요, 그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오늘만 살겠다 하면은, 그러면 폭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다. 예. 석유 관련, 이거는 하향이에요, 이제 하향. 아무리 뭐, 유가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이거는 결국에는 큰 흐름 속에서는 이 석유는 일단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하향하고, 이런, 근데 전기차가 전기로 가는데,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석유가 되면 안 됩니다. 원자력도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계속 그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요런 이슈 요런 테마들이 미래를 가면 갈수록 기술이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여기다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 자기가 이 투자하는 사람의 나이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리냐 나이가 많냐 60, 70대는 솔직히 좀 이 분야에서 빛을 보기 조금 힘들어. 하지만 뭐 30, 40대 뭐 어리면 20대 어쨌든 이런 분야에서는 분명히 나중에 빛을 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학기술은요 생각보다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추정치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전기차 분야에서도 아마 배터리 관련이든 예? 뭐 또 안전성 문제든 또 이렇게 배터리 어떤 그 수명 그리고 배터리가 이제 폐배터리 같은 거 이제 재활용하는 이런 관련해 가지고 과학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해 나갈 것이라는 게 제 믿음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 요건 좀 주가가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들이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았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잡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리비아는
어쨌든 지금 완전히 순이익으로의 전환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분기까지는 굉장히 안 좋고 1분기 때 공장을 잠시 멈춘 부분도 있고 R2 뭐 생산 라인업을 노말 공장에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좀 1분기 안 좋았고 2분기도 좀 안 좋을 것이다. 왜? 수요 자체가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대선 부분. 근데 3분기부터는요. 왜 3분기냐면 미국 대선이 11월 달이다. 11월 달이면 11월 전에 한 2, 3개월 전에 제가 요거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2, 3개월 전에 분명히 재정 지출을 확 늘려가지고 뭔가 경기가 좀 살아나는 것처럼 왜냐면 경기가 살아나야지 현직 대통령한테 유리하거든요. 100번 이것을 이용을 할 것이다. 절대 이거는 인간의 어떤 탐욕과 그 욕심, 그 권력 욕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할 것이다. 그럼 3분기 때 뭔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기차 이런 거에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런 재정 지출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기차 시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하지만 만약에 대선의 이제 결과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트럼프도 물론 트럼프는 전기차보다는 약간 석유 쪽 그거를 펼치는 그런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미 바이든이 여러 가지 그 법안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을 견제하자는 그거에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의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견제하자는 그 측면에서는. 근데 중국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네? 여기 막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트럼프도 말은 저렇게 해도 절대로 이미 깔아놓은, 바이든이 이미 깔아놓은 것까지 개판 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 깔아놓은 건 깔아놓은 거고 그냥 좀 석유 사업 쪽에 조금 더 뭔가 정책을 좀 진화적인 정책을 추가적으로 펼칠 수는 있겠지만 절대 이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중국에다가 그걸 다 내주는 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요 좀 주가가 조금 올랐지만은 다시 이거는 이제 조정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도 이전도 다 매력적인 금액이에요. 리비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대이기 때문에 그냥 제주껏 저는 계속 추매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최근에도 매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려고 달러를 조금 꽂아놨습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하게 그렇게 매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고환율인데도 불구하고 왜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왜 이걸 사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어떤 비율보다 얘네가 그게 반비례하듯이 주가가 오를 때는 더 큰 폭으로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분명히 전기차 시즌은 다가올 것이고 지금 이런 어떤 태동기 걸음마 산업의 어떤 이 파트에서는 분명히 서로 먹고 먹히는 이런 관계가 돼서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몇몇의 살아남은 전기차 기업들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전기차, 이게 새로운 스타트업 전기차 기업들이 이제는 옛날처럼 들어오기 힘들어요. 이제는 들어오기 힘듭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들이 뭐 전기차로의 전환 이런 건 가능해도 완전히 이때까지 뭐 리비안도 그랬고 뭐 테슬라도 그랬고 니콜라 뭐 루시드 이렇게 이런 어떤 완전히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장에 뛰어들기는 이제는 안 된다.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다 스타트업 기업이었지만 이제 이 과정이 겪고 나면 서로 통폐합 과정에서 이제는 없어질 기업들은 없어지고 흡수 합병될 기업들은 흡수 합병되고 이제 그 흡수 합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커진 기업들은 이미 이제 거대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들어오는 새로운 신생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은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차리더라도 진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이게 해야지 투자를 받아서 할 수가 있지. 그런 거 없이는 절대 이미 커져버린 테슬라, 리비안 이런 기업들 그리고 플러스로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로의 전환 거기서 진짜 고래 싸움에서 그냥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이후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시장 벽이 높아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거기 때문에 리비안이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이미 잘 된 기업.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한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잘 될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왜? 우리는 수익을 창출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는 제가 뭐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고평가다. 완전 개고평가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회사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는 주가가 너무너무 고평가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잖아.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달리하는 그 포인트가 생길 거예요. 리비아는 오르고 테슬라는 정체되거나 내리거나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갭을 줄여나가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생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리비아 분석을 계속해 나갔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거지만 분명히 이런 거시적 경제 환경이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전기차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위기라는 게 또 기회라는 말이 이런 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차곡차곡 싼 가격에 주식을 많이 보유해 놓으면은 굉장히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리비아 분석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내 종목을 최대한 뭐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요일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